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나하고 알고리즘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알고리즘의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수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알고리즘을 한마디로 하면 해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절차라는 뜻이고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더하면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알고리즘을 배웠죠? 자료 구조를 배웠죠? 이 자료 구조에 알고리즘이 더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두 가지 그 이론 과목이 전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코딩 인터뷰 같은 거 할 때요. 코딩 해봐라 할 때 나오는 가장 많은 문제가 이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전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번 학기 우리 알고리즘은 일주일에 4시간씩 공부를 하는데요. 이 4시간을 이론을 2시간, 그 다음에 실습을 2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이론적인 과목인데요. 이 알고리즘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그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하고 C++, C샵을 배웠고 이번 학기에 이제 자바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언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업 시간에는 C샵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샵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들으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가 선수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자료 구조를 안 들었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내가 판단을 해서 알고리즘을 듣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 인증하면서 선수 과목, 후수 과목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선후수 과목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 구조를 들은 학생들만 알고리즘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뭐 복학을 새로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난 학기에 자료 구조를 듣지 못했던 학생이 있다면 나와 상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 전산학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 구조와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좋은 자료 구조와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번 학기에 모든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를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 만큼,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이번 학기에 프로그램 짜는 것들을 다 익혀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수업 중에 C샵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C샵은 여러분들 이미 사용해 봐서 알겠지만 C, C++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 계열이에요. C 언어 계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C, C++를 공부한 사람 또는 C샵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수업을 듣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을 할 거예요. 내가 지난 학기에 C샵 프로그램 기말고사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고 전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실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쉬운 문제서부터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 학습 성과, 교과목 학습 성과는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의 종류와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론적인 가장 기본이에요. 알고리즘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 이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산학에서 만들어 온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따라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인 이 알고리즘은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쓰죠. 빅 O 노테이션을 쓰죠. 그래서 이 빅 O 노테이션으로 계산한 뭐 이게 n 제곱인지 n인지 n 로그 n인지 이런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고민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을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알고리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알고리즘 시간에 이러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라고 내가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거가 또 하나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현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내가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쓸 때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쓸 때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공학적인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풀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만난 이 공학적인 문제가 모델링이 돼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이구나 라고 모델링이 되어야만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여러분들 아마 그 깃허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깃허브 이거 쓰기 어렵네. 깃허브. 이 깃허브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와 깃허브를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은 간단합니다. 출석이 15%. 그런데 이제 출석을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게 되면 LMS의 출석률을 활용을 할 거예요. 대면 수업을 언제까지 못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하루에 2,000명 수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비대면 수업인데 LMS를 활용하는 수업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출석률은 LMS의 출석률을 가지고 점수를 주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수님 저는 출석을 했는데 LMS에 출석이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라는 거는 예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학기에 보니까 LMS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정확하게 출석률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출석했는데 출석률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출석률을 항상 확인을 해서 출석 점수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석률이 90%다 그러면 15점 100점 만점에 15점이잖아요. 15%니까 그 15점에 90%, 그래서 1.5점이 빠진 13.5점이 자기의 출석 점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석을 할 출석률을 체크하려면 내가 1주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라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 안에 봐야지 돼요. 그 날짜 안에 보지 않으면 그거는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교수님 좀 늦게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30%씩 넣을 텐데, 이 30%씩 하는 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정말 사태가 악화돼서 시험을 비대면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무조건 대면 수업이다. 일반적인 수업도 가급적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안 와도 되니까 시간 활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강의 자료가 전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MS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일주일 안에 보게 돼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보지만 그 유튜브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게 비대면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비대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진짜 이제 벌써 2학년 2학기인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25% 상당히 높죠. 과제 점수가. 그래서 과제가 25%가 제시가 되는데, 이 과제는 이제 주로 공부한 내용을 프로그램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풀면은 아주 쉬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 풀기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제는 다 제출을 하는데 시험을 봐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그 과제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복사해서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나한테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든지 뭐 모르는 부분을 왜 그런지 설명을 다시 해달라든지 하면은 좋은데 그냥 모르는 부분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면 한 3, 4주만 지나면 정말 알고리즘은 미로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주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했어요. 전산학에서 자료구조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알고리즘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수업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자료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료구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구조에 대한 복습의 기회로 삼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자료구조의 내용이 이번 학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1학기 자료구조에 대한 복습까지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되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을 새로 배우는 만큼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능력의 배양입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잘해야 돼요. 프로그램만 잘하면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들도 얼마든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프로그램 못하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학기 자바 여러분들 이제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할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놔야지 된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자, 이 기대 효과 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번 학기에는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 만약에 비대면을 계속 하게 된다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면 수업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을 하게 된다면 줌으로 수업하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무슨 약속이 있거나 무슨 뭐 교수님 저 알바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수업 시간만큼은 언제든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그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주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카톡방에다가 올려주면 내가 별도로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래야만 이번 학기 알고리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 수업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내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설명이 됐을 거고요. 비대면 수업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대면 수업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대면 수업하는 이상으로 학습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소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